이번 할 거는 이제 상법, 기억의 물적 요소 4파트 할 건데요. 자, 상호. 상호는 이제 상인이 자기 영업을 이제 표시한 명칭입니다. 기능은 영업 주체 식표라는 거랑 거래상 신용을 형성하는 거고, 당연히 상호 자체가 이제 영업 표지랑 이제 상표랑 다르다. 자, 상호 등기. 당연히 동일 지역, 동일 업종, 동일 유서 상호는 이제 사용 금지입니다. 이미 후등기된 경우 선등기자는 당연히 말소 청구 가능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똑같은 명칭 거의 없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저라도 이제 뭐 무슨 뭐 광명역점 아니면 광명 뭐 무슨 점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자, 왜냐면 부정한 목적 추정을 해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상호권 침해. 타인 영업으로 오인 가능하고 부정한 목적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프랜차이저로 등록 안 했는데 뭐 페리카나 요런 상호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카나 상호명을 쓰려면 뭐 프랜차이저 등록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절차들이 있죠. 이게 부정한 목적 때문이에요. 폐지 청구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손해받을 염려 있는 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부정한 목적 의미는 당연히 오인시켜서 부당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는 의도가 있다. 판단 기준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인 가능성 판단은 전체 거래 현실 기준입니다. 자, 상호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는 당연히 상호 선점 목적 때문에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양도, 상호 단독 양도 금지. 자, 뭔 소리냐? 자, 영업과 함께 해야 되고 영업 폐지 시 뭐 상호만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다. 요 소리인데, 자, 형식적인 폐업만, 사실상 폐업도 포함해서 상호 양도가 가능하다. 상호만 가능. 만 양도 가능. 왜냐? 영업 자체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상호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업도 하는 상태다 그러면은 요 상호권 침해 때문에 상호만 줄 수 없습니다. 자, 명의대여. 명의대여자는 외관 제공이고 명의 차용자는 실제 영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외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명의대여할 때 신중히 줘야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프랜차이저가 있는데 다른 지점에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본사에서 책임을 지죠. 본사에서 뭐 이제 뭐 지점 가서 뭐 감사를 잘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명의대여 때문입니다. 자, 책임 성질은 이제 외관 책임이랑 금반원 이런 게 있고, 금반원이 뭐냐? 금반원은 이제 신뢰를 해치고 이제 손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한다. 요겁니다. 자, 적용 범위는 이제 거래상 채무만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뭐 다른 지점이 뭐 불법 행위를 했어요. 요거까지 보상하는 건 아니죠. 요거는 이 지점에서 따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책임 범위는 명의 차용자의 행위만, 피용자의 행위까지는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피용자는 이제 명의 차용자가 뭐 알바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정규직 뭐 고용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피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용당하는 사람. 요 사람 행위까지 자동 포함하진 않죠. 면책은 상대방 악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명의대여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됩니다. 채무관계는 부진적 연대 채무여가지고 만약에 지정에서 잘못을 해서 빚을 졌어요. 그럼 본사랑 같이 갚죠.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이제 다 갚아도 부진적 연대 채무로 같이 소멸해요. 단 시효 효과는 개별 적용이 된다. 성립 부정상의는 이제 상점이나 뭐 전화 제공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상호 사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단순
전화 랜선만 제공 이런 건 아니고 상호 자체를 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땡땡 대리점은 종속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쉽게 인정 안 돼요. 검사로 면허돼요. 명의 대여 책임 인정하고 핵심 포인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거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함께하는 경우에 하나의 일을 양도할 수 있다. 자 영업의 폐지 경우에 하나 인정되는데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이는 자 양도인 영업과 양수인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재산적 가치물로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영업이 폐지를 하면 정식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 폐지하는 경우 플러스 사실상 폐업 포함이죠. 자 2번이 답입니다. 사실상 폐업도 영업 폐지에 포함됩니다. 3번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자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사업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험이 있다. 맞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영업 명칭에 의하여 타인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종합 판단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거의 바탕으로 프라닭 치킨 있었죠. 그래서 프라닭에서 이제 뭐지? 명품 거기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걸 종합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죠. 왜냐? 일단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그 업종 자체도 다르고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거고 어떤 상호가 타인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양상호 전체를 관찰하여 각 영업 성질이나 뭐 이런 거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주체가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타인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 명성으로 경무원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4번, 5번 같은 소리입니다. 자, 명의대여 옳지 않은 거.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은 거래상의 외관 보호와 근반응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로서 자기 성명이나 사고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자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본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피용자를 고용하여 영업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죠. 잠시만. 자, 피용자 행위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틀렸고 2, 3, 4,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리점이란 타인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기하는 부가 부분이라고도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3자가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자. 그래서 이런 거죠. 뭐 SK 대리점 이런 게 있죠. 대리점. 근데 이 대리점에서 이제 실수한 것 가지고 SKT에 이제 묻진 않죠.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진 않죠. 이게 요이유입니다. 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축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자, 타인세금도 소멸하는 부진적 연대의 관계 있다. 자, 이와 같은 부진적 연대 채무는 일단 부진적 그냥 연대 채무의 설명입니다. 자,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 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4번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 알고 이제 거래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해서 그 외관을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가 가치 변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상인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위 법률 적용하는데 영향이 없겠죠. 이건 상행이랑 다른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 때문입니다. 5번 영업주가 뭐 이런 것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그 타인과 원고의 거래를 위하여 뭐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상호를 타인에게 묵시적으로 대여하여 원고가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 대여 요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안에 그 장소만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 요런 것들에 해당되었을 경우 그런 겁니다. 상법상 옳지 않은 거. 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여기서 동정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선 등기자가 후 등기자 상대로 말소 청구 구할 수 있고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성립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본점입니다. 본점에서 해야 되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맞죠?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맞고 동일한 여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사용을 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는데 상호의 양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 악의 제3자에 대항하려면 무조건 상호 양도 등기해야 합니다. 자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악이든 말든 대항 불가해요. 자 4번 상법상 명의되어서 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명의되어자 명의차용자는 부진적 연대관계를 했죠. 맞고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면 명의대여자는 아니죠.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자 3번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때 거래 상대방이 뭐 악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해야 되고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칠 수 없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한 경우 자 당연히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실 수 있다. 맞죠? 자 상업장부는 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가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 자 상의는 당연히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되고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간행에 의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상의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되고 자 보존해야 하지만 이제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입니다. 자 장부에 관한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장부를 폐쇄한 날이다. 맞고 3번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이유로 이를 알지 못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돼 있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회사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뭐 지분 등기가 불실 등기인 경우 그 불실 등기를 믿고 합작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가 그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기는 실내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보호 불가.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등기는 회사 등기는 공신력은 없고 추정력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믿었어도 실제 다르면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랑 비슷하죠. 왜냐면 등기에도 공신력이 없을 뿐이에요. 얘도 추정력만 있을 뿐입니다. 자, 상업 등기도 얘는 상업 장부였죠. 이번에 상업 등기도 한 문제니까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등기 신청 권사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하거나 불실 등기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사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자, 고의 과실로 불실 등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실 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 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효력만 가질 뿐이고, 자, 공신력이 인정되진 않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모르면 대항할 수 없다. 맞죠? 4번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 설립 등기 및 해산 등기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가 정당한 이유로 등기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 얘는 지금 회사의 설립 등기와 해산 등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데 제3자가 정당한 이유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창설적 등기는 등기 자체로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뭐 주장 불가 요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선임의 주주청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서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될 수 있죠. 자, 영업 양도 문제입니다. 영업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거고 일부만 떼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종래 조직이 사회관계상 독립된 영업으로서 동일성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자, 그 다음에 영업 양도는 재산의 숫자나 비율이 아니라 조직의 동일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해체해서 뭐 개별 자산만 처분하면 영업 양도 아니고 일부 재산을 유구했어도 남은 부분만으로 동일성 유지다면은 영업 양도 가능.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영업 양도 근로관계 원칙적으로는 이제 포괄 승계인데 특약으로 일부제에는 무조건 유효하다. 이거는 아니고 단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일방적으로 퇴직 재입사로 꾸민 경우는 근로관계 단절 부정 가능이다. 근로자 자신의 자해가 명백한 경우는 세기한고로 해준다. 자, 법정 경업금지 기본 의무. 자,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곳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자, 양도시 동종 영업 불가 10년도. 이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상호도 이제 동종 내에서 못했죠. 근데 영업 양도까지 했는데 동종 영업을 한다?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이 그 책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요거예요. 겉으로는 업종명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고객을 뺏고 시장이 겹치면 동종 영업이 될 수 있다. 요 소리고 당연히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이에요. 내가 이제 영업을 양도하고 공장만 놔두고 이제 부산 가서 영업 활동을 해요.
상관없죠, 이거. 이건 상관없습니다. 경업금지 청구권, 당연히 영업재산과 일부와 같은 성질이다. 전전양도시 경업금지 청구권은 자동으로 같이 간다. 책임은 이제 영업 양수인 책임은 채권자 신뢰를 보호하고 양도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요. 양수인은 함께 책임을 합니다. 자, 발생은 이미 해뒀고 뭐 변제기만 나왔다. 포함 가능한데 아직 발생도 안 했는데 장래 발생이 거의 확실하면은 당연히 포함이 안 돼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력, 채무에서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양수인 변제 책임을 하는데 책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인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업 임대차는 당연히 유추적은 되지 않겠죠. 채무관계 성질은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경업금지가 하나요?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영업양도 계약에서 양도와 관련해 특별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됐죠. 이럴 때 경업금지 청구권은 당연히 그 뒤 영업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2번 틀렸고 이전됨. 자, 그 다음에 3번 영업 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일부의 영업 양도도 가능하다. 맞죠? 자, 4번 회사가 기존 영위하던 사업 부분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전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 수령하였고 반절은 다른 직장, 반절은 입사교란 경우 두 회사 사이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자, 4번이 맞는 이유가 뭐냐? 지금 기존 사업 부분이 폐지됐죠. 자, 조직 단절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절반만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절반만 이제 폐지되는 사업 부분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던 계열 회사에 입사 시험 없이 입사한 경우 이건 영업 양도가 아니라 그냥 폐지된 거를 따로 나눠 가진 거죠. 당연히 영업 양도라고 볼 수 없고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되었다고 사인관념상 인정되면은 영업 양도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뭐 명시적 계약에 의한 게 아니라 부시적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관념상 인정되면은 영업 양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옳은 거 영업 양도는 이제 동일성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죠. 1번 맞네요. 2번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여기 요 4번이랑 동일한 지문이에요. 자, 지금 재산의 양도죠.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는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왜냐면 조직 해체는 동일성 상실. 자,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아니죠. 자동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을 때 뭐 근로관계를 뭐 빼고 가져간다든지 이게 가능할 뿐이고 자동으로 같이 포괄 승계돼요. 그리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자, 영업을 양도한 자가 약정하든 안 하든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있다. 약정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옳지 않은 건 영업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영업 양도는 유형무실해지죠. 그래서 10년간 동종 영업을 못합니다. 경업이 금지된 대상으로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맞죠? 상인이 아닌 농협협동조합은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 상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조합은 이제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고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될 때 당연히 일부로서 전전 양도되고 통지 권한도 당연히 이전되죠. 5번 경업금지로서 동일 및 영업 양도인의 통상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죠. 양도된 물적 설비가 아니라 영업활동 기준입니다. 자, 영업 양수인 책임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 책임으로 옳지않은 것. 1번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서 당연히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죠.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제3자의 채권은 영업 양도 당시 발생한 채권만 포함돼요. 뒤에 건 틀렸어요. 발생한 채권만 포함입니다. 자, 2번. 자, 소명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영업 표지인 때도 그것이 영업체를 나타낸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연히 영업 채권자가 영업 주체의 교체나 채무인수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 소경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 책임을 정한 유추 적용에 의해서 채무 부담이다. 맞죠?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알지 못한 경우에 자 당연히 영업 양수인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냐? 채권자 인식 기준이어서 그래요. 영업 양수는. 4번 자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의 책임은 유추 적용하는 거고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 변제 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 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 양도 당시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하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기업의 물적 요소였습니다. 자, 이어서 상법 주식과 주주 파트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식 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종류 주식 간단히 보면은 종류 주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주, 의결권 제한 주식, 상한 주식, 전환 주식이 있는데 이제 전환 주식은 이제 나중에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주식, 상한 주식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 의결권 제한은 이제 내가 주식은 있는데 이제 의결권을 선언할 수 없는 주식이랑 우선주는 이런 것들. 요걸 합쳐서 종류주라고 하고 자 주식계산은 우선주 내 하나요. 자 하나요가 아니라 그냥 종류주 개별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단지 정관으로 정할 뿐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자 회사가 의결권 없는 종류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연히 2번이 나왔으니까 1번이 틀렸겠죠. 정관에 요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된다. 회사가 분할 합병하기 위한 주식총회 승인 결의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배제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자, 요 이유는 이제 회사가 뭐 분할하거나 합병하면은 주주의 이득이 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때만 의결권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자,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맞죠?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맞고. 주주 바로 볼게요. 주주는 일단 주주 평등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권리가 있고, 기준은 주식수다. 사람 기준이 아니라 주식 기준이고, 일부 주주만 특별이익, 당연히 일부 주주만 특별권리, 문제 발생이겠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뭐 법률이 허용한 경우, 뭐 종료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회사 전체 이익이 부합될 경우 가능하고, 자, 당연히 이런 거 정의 형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투자금 회수 보장 의미는 이제 뭐 손실 나도 돈 돌려준다, 뭐 원금 보장, 추가 수익 보장해주겠다. 특징은 특정 주주만 리스크 없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주주평등 위반이고 강행규정 위반이고 전원동이 있어도 무효예요. 자, 당연히 다 틀림 처리해야 됩니다. 뭐 손실 보전 약정, 원금 보장 약정, 뭐 약정 수익 약정, 배당 외 뭐 추가 수익, 투자금 회수 보장은 전부 무효다. 자, 동의권, 거부권 부여 약정이 있어요. 내용은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 사전 동의권을 줬을 때 효과는 경영 영향력 부여한다. 원칙은 차등 취급을 한다. 당연히 예외적으로는 유효 가능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합리성 있거나 회사 이익이거나 뭐 투자 유치 필요하거나 예를 들면은 이제 뭐 A, B, C가 있는데 B가 뭐 A의 거래처가 있다. 거래처다. 근데 A에 관한 주식을 B랑 C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뭐 당연히 합리성이랑 회사 이익, 투자 유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다. 손해배상 약정. 자, 유효한 거는 진짜 손해보전이랑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서. 무효는 사실상 투자금 보전. 이름이 아니라 기능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 뭐 이문 뭐 이런 걸 볼 때도 판사들이 제목 말고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죠. 요것 때문입니다. 기능을 보고 판단한다. 종류 주식 대충 넘어가면 되고 의결권 주식은 당연히 모든 주식 종류에 설정 가능. 의결권 제한 예외 뭐 이런 것들 있고 분할 합병 조직 변경 의결권 제한에서 예외다. 왜냐면 주주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상한 주식은 회사가 상환하는 거고 주주가 상환 청구 뭐 둘 다 가능하고 전환 주식은 변경하는 거고. 자, 당연히 회사랑 주주 평등 원칙 적용을 해야 되고 적용 안 된 경우는 주주랑 이사기 이거는 단순히 계약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바로 이렇게 옳지 않은 거. 자, 평등을 위반하여서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한 약정은 당연히 무효다. 자,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번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이익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뭐 이런 거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를 따르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맞죠? 자,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를 차등적으로 대여하는 것이죠. 자, 대여하는 것이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허용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같은데 일단 맞는 설명이고요. 1번이 틀린 이유는 일부 주주에게만 지금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했죠. 위반하여
당연히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나 무효죠. 하지만 이거는 법률이 허용한 절차 방식이 없습니다. 애초에 틀렸고, 만약에 요런 조건들이 나오면 뭐 유효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애초에 자 보면은 우월한 권리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익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보장 불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는 요 이익 요거 때문에 또 틀린 문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응? 아니지. 1번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3번 때문에 1번이 맞고 4번 바로 볼게요. 자, 주식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돈 전액을 보존해주기로 약정하거나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약정함으로써 지금 절대적으로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했죠. 그럼 당연히 무효다. 회사가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 지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급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을 손해배상 또는 전부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절대적으로 보장이 아니라 인정을 해주고 2번 옳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 법률 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지만 일부 주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다른 주주와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맞죠? 하지만 여부는 자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니은 맞죠? 니은 맞고 니은이 아니다. 기응 맞고 니은 회사가 주주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일부 주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차등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그 도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다면 자 이게 이제 주주가 입은 손해배상 또는 전부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인정해주죠. 이것까지는 이 약정까지는 인정해줍니다. 디귿 니은 틀렸고 주주가 회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 관계에서는 별도죠. 주주평등 원칙이 아니라 별도 적용입니다. 별도. 니을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맞죠? 리을이랑 디귿이랑 비슷한 논리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리을이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주주평등 원칙이 위반하여서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무효다. 맞죠? 자,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전액 보전해주는 약정은 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구별하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무효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녀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된다. 하지만 회사가 자녀 재산의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맞죠? 4번. 회사가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자, 전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효입니다. 절대적 보장은 있을 수 없어요.
5번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 계약은 주주평가 원칙과 관련 없죠? 맞죠? 주권과 주주 명부 갈게요.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은 권리고 주권은 증서다. 핵심은 주권이 없어도 주식은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주권 발행 주식 있고 주권 발행 전 주식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권 발행을 하려면 일단 회사 설립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설립 전에 주식을 발행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는 회사 설립이 됐으면 6월 이후에 주식 상장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요것 때문이에요. 양도 방법은 주권 교부 필요하죠. 주권 발행돼 있으니까. 당연히 없으면 양도 효력이 없고 주권 발행 전 주식은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왜냐? 회사가 아직 설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예외는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되면은 주식 상장 필수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생긴 걸로 봐요. 그리고 신주 납입기로 6개월 경과됐으면은 당연히 의사표시만으로도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자, 자동으로 유효 전환된다. 주식 양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다. 의사표시로 발생되고 회사에 대한 효력은 명의 개서가 필요하다. 왜냐? 대항 요건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회사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핵심은 양도랑 명의개서가 다르다. 그래서 명의개서 완료했으면 주주권 행사 가능. 명의개서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다. 명의개서 청구는 당연히 양수인한테 해야 되고 방식은 단독 청구 가능. 주권 발행 주식을 주권 제시 필요. 회사 심사는 당연히 형식적 심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판단 안 합니다. 왜냐 너무 그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주 명부는 회사 기준 절대 개념이고 회사가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명부상 주주는 회사 기준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명의 개설을 안 했으면은 그 이전 사람이 주주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총회도 당연히 개시 안 한 사람은 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총회 통지 안 해도 하자 없고 명의 신탁 주식 같은 경우는 실질 주주 돈 낸 사람 있겠죠. 명의상 주주가 있겠죠. 당연히 회사 기준은 뭐든지 명의상 주주입니다. 자, 3자 우열 당연히 뭐 손으로 결정을 하고 주주 명부도 이제 주주나 채권자는 청구 가능한데 회사도 거절이 가능해요.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 당연히 증명 책임은 회사가 정당한 목적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주권 불소지 신고.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재가 불명한 거예요. 회사는 주권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소재 없으니까 빨리 소재 달라. 주권 상실은 재검 판결. 다시 주식 권한을 줘라. 이런 판결이 있어야만 재발행 해줍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옳지 않은 거 주권 발행 전 한 주식 양도는 6월이 경과할 때에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명의 개선은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 요건에 지나치 아니한다. 맞죠? 2번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 사이에서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한 약정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다. 맞죠? 하지만 보면은 주주 사이죠.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따질 수 없어요. 유효 가능하다. 주주 사이에. 그래서 주주 사이에서 만약에 주식 양도 금지 약정이 있어가지고 주식 양도가 안 될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질 때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래서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해서 개서 정교 가능합니다. 자,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가 회사 성립 후 또는 납기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유효한 주식 양도가 됩니다. 5번 명의개서 청구권은 기명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 주식에 대한 자신의 이름, 주소 등을 주주 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기명 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 주식에 관한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서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해달라고 할 청구할 권위가 없다. 왜냐? 어차피 양수인은 자동으로 나중에 회사에 대해 효력이 생겨요. 양도인 협력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정지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4번 간단하게 옳지 않은 것만 보면 이겁니다. 자, 타인 명의를 빌려했죠. 그럼 당연히 자,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타인 명의자입니다. 실질 아닌. 주주가 양도인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이 사회가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이 통지를 아니하였을 때는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주식담보도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주식 매수 선택 제도는 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이제 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 보상 제도다. 맞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인에 대한 주식 매수권 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특정인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 개인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이 특정인이 이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주주총회 결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본인의 기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 또는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회사가 주식 매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행사기간 등 일부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그것이 부여받은 자가 이해관계인들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효하다고 보아야겠죠.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전부 취득. 자, 한 문제니까 문제로 바로 볼게요. 옳지 않은 거 회사 발행 주식의 100분의 90. 자, 100분의 95입니다.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 자,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도 청구를 할 때는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왜냐? 소수주주가 모여가지고 이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 청구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때 주식이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죠.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발행 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 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해야 된다. 자, 여기서 자회사, 모회사 판단 기준은 20% 이상. 이런 경우에 모회사가 되고 그 하위는 자회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